지난 2월 절세 계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죠.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 ETF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발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배당소득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미국 ETF 투자 기준으로 배당금이 15% 차감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메리트가 꽤나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중과세 문제까지 있었는데요. 이미 15% 차감되고 들어온 배당금인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에 연금 소득세를 다시 한번 공제한다는 거였죠. 따라서 15%의 세금도 미리 제외되었는데 연금 소득세가 또다시 부과되어서 실질 세율이 20% 수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 납부세액 적용 방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이 난해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제 방식을 보면 공제 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공제 적립액이란 크레딧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한다는 말은 크레딧을 쌓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 발생 시 여기에서 먼저 선차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제 적립액을 얼만큼 책정해주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기납부된 배당소득세 15% 전부가 아닌 별도의 산식이 있습니다. 딱 봐도 계산하기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액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산식에 대해 계산해보면 55.2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이미 낸 세금에 대해 55.29%를 공제 적립액으로 책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0만원의 투자 원금으로 1%의 배당을 받았다면 외납세액 15%를 공제하고 여기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85,000원이 되겠죠. 기납부된 세액이 15,000원이니까 여기에 대해 공제 적립 비율을 곱해주면 최종 적립액은 8,293원이 됩니다. 이 적립액을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는 시기에 먼저 차감해서 내게 해준다는 거죠. 역산해본다면 원래 15%가 전액 세금일 뻔했지만 그나마 6.7% 수준으로 세금이 낮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적립액은 현재 가치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이상 연금계좌를 운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수령 시 이 금액이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일 수도 있죠. 또한 복리 효과에도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만큼 배당률이 높은 미국 ETF일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이 크레딧은 지속적으로 적립 중이었지만 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 등에서 전산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인출하시게 된다면 이중 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은 연금소득세 발생 시에만 먼저 선차감되는 구조는 아닌데요. 연금계좌 인출 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인출 금액이 클 때 발생될 수 있는 기타 소득세 16.5%나 퇴직 소득세 발생 시에도 크레딧을 먼저 차감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현금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리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놨으니 우리도 해결책을 마련해야겠죠. 유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 ETF로 종목을 교체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 투자를 꼭 해야겠다면 국내 배당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배당 ETF의 경우 아직까지 기존의 메리트가 살아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반의 상품 중에서는 커버드 콜 ETF 또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건 결국 미국 현지에서 세금을 떼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건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만 옵션 프리미엄은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옵션 프리미엄은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 여파로 인해 국내 대표 배당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와 옵션 프리미엄의 비율이 높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두 상품은 기존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유입된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배당의 경우 기존과 제도가 같습니다. 5%의 분배금을 받아도 실질 세율은 0%입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의 경우 15%를 현지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분배율이 4%대로 줄어듭니다.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 냈던 세금에 대해 약 55%를 적립해주니까 0.4%가 적립되는데요. 따라서 실질 세율은 0.34%가 됩니다. 반면 해외 옵션 프리미엄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만약 같은 상품을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 배당 ETF는 수수료가 0.34% 더 붙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크진 않지만 같은 값이라면 최대한 적은 수수료가 유리하겠죠. 사실 기존의 배당 투자를 이어가도 무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조는 배당금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차에 3%의 배당을 받았다면 크레딧까지 적용해서 실질 세율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매년 10%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실질 세율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자분들은 실망감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절세 계좌에서만큼은 배당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더해 여기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유형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해외 상품에 대해 매매 차익을 발생시키면 이 또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률이 적은 ETF를 고르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유형별로 어떠한 투자가 이제부터 유리할지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와 슈드의 비교입니다. 슈드의 배당 성장률은 출시 이후 대략 10%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 그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당연히 현명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납세액이 없는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 이 배당 성장률 9%를 적용했을 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려볼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배당률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배당률이 일치하는데요. 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배당 성장률이 더 높을지라도 실질 세율 자체가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초 1%도 차이나지 않았던 배당률은 15년 차에 3% 이상의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슈드의 배당 성장률을 13.7%로 기존보다 3.5% 높여서 계산을 해보면 그제서야 15년 차에 비슷한 배당률이 형성됩니다. 그만큼 미국 기반의 배당 ETF는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배당 성장 이면에 숨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ETF는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인데요. 앞선 방법대로라면 이 종목의 경우 주식 배당에 대한 일정 부분과 옵션 프리미엄의 정확한 비율을 알아야 실제 외국 납부세액이 얼만큼 될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받는 분배금은 이걸 구분해서 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보의 자세한 설명서를 보면 주식 배당은 2에서 3%, 옵션 프리미엄이 2에서 4%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통해 추정해 본다면 코덱스 상품 또한 기존 주식 배당이 2%가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덱스의 상품은 배당률이 비교적 적은 S&P 500 기반의 VO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주식 상품들의 배당률을 각각 비중별로 환산해서 수치를 더해본다면 대략 1.7% 수준만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률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 배당률이 9.5%일 때 주식 배당분이 1.7%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세만 크레딧으로 적용하게 되겠죠.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불리해지는 세율 부분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에 표기되어 있는 슈드에 비해 효율이 더 좋은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주식 배당분을 더 줄이고 옵션 프리미엄을 더 많이 창출해내는 나스닥이나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과 비교해본다면 옵션 매도 비중에 더 크게 할당되어 있는 나스닥이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과거와 비슷한 데이터를 앞으로도 보여준다는 가정하에서는 슈드보다 국내 배당 ETF가
배당 성장률은 못 미칠지라도 그 이상의 세금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프리미엄 비중이 높은 ETF도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옵션 프리미엄과 같이 매매 차익 또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률이 낮은 ETF일수록 효율이 더 좋았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에 비해 더 낮은 배당률을 보이는 ETF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S&P 500 기반의 상품이 있고 한국판 DGRW인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모트의 한국 버전인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동일 가중, 그리고 라이즈에서 상장한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입니다.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종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위주로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크게 담고 있는 ETF입니다. 구성 종목들의 배당률을 가중치별로 환산하면 약 1.25%의 분배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분배금 지급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추정치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경우 디보와 VO가 3대 1의 비중으로 섞여 있고 버크셔 탑10의 경우 구성 종목들을 대략적인 비율로 더해서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매 차익 전략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수익률은 S&P 500인 VO와 버크셔 포트폴리오가 가장 우수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왜 인기가 좋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딱 한 개의 종목으로 매매 차익 전략을 취하겠다면 이 중 가장 변동성이 낮았던 한국판 DGRW인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가 현명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로는 배당 ETF가 변동성이 더 낮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데이터를 놓고 열어보면 코미커의 포트폴리오나 DGRW도 배당에 대한 컨셉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맥락에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외국 납부세에게도 불리하고 데이터상으로도 좋지 못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집착할 필요는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종종 소개드렸던 전략이지만 기초자산의 매매 차익과 커버드 콜을 혼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두 상품의 TR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정확히 반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배당률은 약 5%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비율을 조절해서 배당률을 입맛에 맞게 조절해도 되겠죠. 당장의 배당률은 적어 보일지라도 이 전략 또한 외납세액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존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자분들은 외국 납부세액 개편 이후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배당 성장이라는 요소가 일반 계좌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전략이지만 연금 계좌에서만큼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당 ETF나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커버드 콜 기반의 상품들에 비해 이점이 더 이상은 없어진 상태이고요. 매매 차익 측면에서 봐도 배당 성장보다 더 유리한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선택이 또 어떤 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몬이었습니다.